그 밤, 지은은 꿈에서 그녀를 보았다. 창가에 서서 달빛을 받아 미소 짓는 그 여인. 그 미소는 지은의 가슴을 꿰뚫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깨어난 순간 창밖 눈보라가 그녀의 이름을 속삭이는 듯 했다. 서울의 겨울은 언제나 잔인했다. 특히 강남의 번잡한 거리 한복판에 자리 잡은 지은의 작은 아파트에서. 28살의 지은은 창작의 고독을 직업으로 삼은 작가였다. 책상 위에 쌓인 원고지 더미는 그녀의 실패를 증명하듯 먼지를 뒤집었었고 유일한 친구는 창밖으로 스며드는 차가운 공기뿐이었다. 오늘도 밤이 깊어갈 무렵 지은은 커피 한 잔을 들고 창가로 다가섰다. 눈이 내리기 시작한 지 오래였다. 하얀 눈송이들이 거리를 덮어가는 광경을 보며 그녀는 문득 옛 연인을 떠올렸다. 그 사람과의 이별은 겨울에 일어났다. 너는 너무 자유로워. 나를 묶을 수 없어. 그 말 한마디가 지은의 세계를 무너뜨렸다. 이제 그녀는 사랑을 두려워했다. 사랑은 언제나 배신으로 끝나기 마련이었다. 하지만 그 꿈은 달랐다. 꿈속에서 그녀는 창가에 서 있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지은의 창가였다. 달빛이 방 안을 은은하게 물들인 그곳에 낯선 여인이 서 있었다. 짧은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리고 눈동자에는 바다처럼 깊은 슬픔이 고여 있었다. 그녀는 지은을 보며 속삭였다. 기다려. 이건 시작이야. 목소리는 부드럽고 그러나 단호했다. 지은은 손을 뻗으려 했으나 몸이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다. 여인의 손이 창문을 스치자 유리창에 안개가 맺히며 그녀의 이름이 새겨졌다. 수아. 그 이름이 지은의 가슴에 박혔다. 깨어난 지은은 숨을 헐떡였다.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창밖은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고 유리창에는 희미한 안개 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창문을 닦아보았으나 아무것도 없었다. 미친 소리에 지은은 중얼거리며 머리를 흔들었다. 최근 들어 꿈이 너무 생생했다. 작가로서의 영감이라고 치부하려 했으나 이번은 달랐다. 그 여인의 눈빛이 지은의 마음을 사로잡아 놓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은 평소처럼 출근길에 나섰다. 그녀의 일상은 단순했다. 출판사로 가서 원고를 수정하고 점심에 혼자 라면을 먹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 글을 쓰는 것.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다. 지하철에서 내린 그녀는 우연히 들른 작은 카페로 향했다. 강남의 골목 끝에 숨겨진 그곳, 바다의 속삭임이라는 이름의 카페는 지은의 비밀스러운 안식처였다. 바다를 테마로 한 인테리어, 벽면에 걸린 부산의 풍경사진들이 그녀를 위로해 주었다. 지은은 창가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다. 커피 향이 방 안을 가득 채우는 가운데 그녀는 꿈속 여인을 스케치하기 시작했다. 문이 열리는 종소리와 함께 누군가 들어왔다. 지은은 무심코 고개를 들었고 그 순간 세상이 멈췄다. 저기 카페 한가운데 서 있는 여인. 짧은 웨이브 머리, 헐거운 니트 스웨터, 그리고 그 눈빛. 꿈속의 그녀였다. 수아. 이름표가 붙은 그녀는 바리스타로 보였다. 아니, 이 카페의 새 직원인가? 지은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수아는 손님들을 맞으며 미소를 지었으나 그 미소 뒤에 숨겨진 피로는 지은의 눈에 뚜렷이 보였다. 어서 오세요. 뭐 드릴까요? 수아의 목소리가 카페를 울렸다. 지은은 주문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수아의 시선이 지은에게 머물렀다. 순간 공기 중에 전율이 스쳤다. 아메리카노로 해주세요. 지은이 겨우 말했다. 수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커피를 준비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지은은 그녀의 손놀림을 지켜보았다. 가느다란 손가락, 은은한 향수 냄새. 모든 게 꿈과 같았다. 커피가 나왔다. 수아가 잔을 내려놓으며 속삭이듯 말했다. 추운 날씨네요. 따뜻하게 드세요. 그 말에 지은의 가슴이 떨렸다. 고마워요. 그런데 여기 처음 오신 건가요? 지은의 물음에 수아가 살짝 웃었다. 아니요, 어제부터요. 부산에서 막 올라왔어요. 서울은 아직 낯설어요, 부산.
그 단어가 지은의 기억을 자극했다. 수아의 눈빛에는 고향을 떠난 이별의 아픔이 스며들어 있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렀다. 수아는 25살, 미술을 전공한 프리랜서였다. 가족의 반대로 서울로 상경해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내고 있었다. 바다를 그리던 제가 이제는 커피를 끓이네요. 그녀의 웃음은 쓸쓸했다. 지은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작가로서의 고독, 사랑의 상처. 수아는 조용히 듣다가 손을 뻗어 지은의 손등을 살짝 건드렸다. 그 상처가 당신을 더 빛나게 해요. 글처럼요. 그날 오후 카페가 문을 닫을 무렵 수아가 지은에게 말했다. 내일도 와요. 기다릴게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카페를 나섰다. 눈이 그치지 않는 거리를 걸으며 그녀는 깨달았다. 이건 꿈이 아니었다. 운명이었다. 달빛 아래 창가에서 시작된 그 만남이 이제 현실로 스며들고 있었다. 하지만 지은은 알지 못했다. 수아의 가슴 속에 숨겨진 비밀을. 그녀의 손가락에 끼워진 반지, 가족의 강요로 맺어진 약혼. 그 반지는 수아의 자유를 올가매는 사슬이었다. 그리고 지은의 과거, 배신의 그림자가 다시 드리우기 시작할 것을. 지은의 일상이 변했다. 매일 아침, 그녀는 바다의 속삭임으로 향했다. 카페의 문을 열 때마다 수아의 미소가 그녀를 맞이했다. 그 미소는 점점 더 따뜻해졌고 지은의 가슴은 그 온기에 녹아들었다. 서울의 겨울은 여전히 혹독했으나 이제 그녀에게는 따스한 안식처가 생겼다. 수아와의 대화는 글쓰기처럼 흘렀다. 때로는 책에 대한 이야기, 때로는 부산의 바다 풍경. 수아는 스케치북을 들고 와 지은의 초상화를 그렸다. 당신의 눈빛이 너무 깊어요. 담기 힘들어요. 그녀의 연필 소리가 카페의 고요를 채웠다. 어느 오후, 눈이 그친 하늘 아래 두 사람은 카페를 나서 함께 산책했다. 강남의 네온 사인이 번쩍이는 거리를 걸으며 수아가 말했다. 서울은 밝아요. 하지만 너무 밝아서 어둠이 더 그리워지네요. 지은은 그녀의 손을 잡고 싶었으나 망설였다. 아직은 아니었다. 그들의 관계는 부드러운 물결처럼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지은은 그날의 기억을 원고지에 옮겼다. 달빛 아래 그녀의 그림자가 내 그림자를 삼켰다. 그 문장은 그녀의 첫 번째 챕터가 되었다. 수아의 삶은 달랐다. 부산의 작은 마을에서 자란 그녀는 가족의 기대를 짊어지고 살았다. 어머니의 병환으로 집안의 가장이 된 수아는 아버지의 강요로 약혼을 했다. 상대는 안정된 직장의 남자, 민준이었다. 이게 내 인생이야, 수아야. 아버지의 말은 그녀의 꿈을 꺾었다. 미술 대신 카페 일, 자유 대신 결혼. 서울로 온 것은 도피였다. 하지만 지은을 만난 후 수아의 마음은 흔들렸다. 지은의 눈빛은 그녀의 영혼을 깨웠다. 밤마다 수아는 창가에 서서 달을 보았다. 왜 이제야 나타난 거지? 그녀의 속삭임은 바람에 흩어졌다. 며칠 후 카페에서 작은 사건이 일어났다. 손님 한 명이 수아의 스케치를 보고 감탄했다. 이거 팔아도 되겠네? 재능 있으신데. 수아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취미예요. 하지만 지은은 알았다. 그건 취미가 아니었다. 퇴근 후 두 사람은 한강으로 향했다. 겨울 한강은 쓸쓸했으나 아름다웠다. 다리 아래 흐르는 물소리가 그들의 대화를 감쌌다. 지은이 말했다. 당신의 그림은 살아있어요. 왜 숨기세요? 수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가족이, 기대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어도. 지은은 조용히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입술이 가까워졌다. 하지만 수아가 몸을 뗐다. 미안해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그날 밤 지은은 다시 꿈을 꾸었다. 이번에는 수아가 창가에 서서 울고 있었다. 도와줘. 이 사슬을 끊어줘. 지은이 달려가려 하자 갑자기 민준의 그림자가 나타났다. 그는 수아를 끌고 사라졌다. 지은은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다. 땀이 흥건했다. 이건 경고인가?
그녀는 수아에게 문자를 보냈다. 내일 봐요. 무슨 일 있어도. 다음 날 카페는 평소와 달랐다. 수아의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민준 오빠가 서울에 왔어요. 만나야 해요. 지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민준. 그 이름은 수아의 입에서 처음 나왔다. 약혼자예요. 수아의 목소리는 떨렸다. 지은은 미소를 지으려 애썼다. 행복하세요. 하지만 속으로는 아팠다. 운명은 왜 이렇게 잔인한가? 그럼에도 두 사람은 시간을 보냈다. 민준과의 만남을 앞둔 수아를 위로하듯 지은은 그녀를 제주로 데려가자고 제안했다. 휴가예요. 바다를 보여줄게요. 수아는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제주의 비행기 안에서 수아의 머리가 지은의 어깨에 기댔다. 고마워. 당신 덕분에 숨 쉴 수 있어. 지은은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그 감촉은 꿈보다 현실적이었다. 제주에 도착한 두 사람은 해변으로 향했다. 겨울 제주는 고요했다. 검은 현무암과 파도 소리, 그 속에 두 사람의 웃음이 스며들었다. 수아는 모래사장에 앉아 그림을 그렸다. 지은의 모습이었다. 이게 당신이에요. 자유로운 영혼이. 지은은 감동했다. 나도 당신을 그리겠어요. 내 소설 속에. 그날 밤 제주의 펜션 창가에서 달이 떴다. 두 사람은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수아가 털어놓았다. 민준 오빠는 좋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사랑이 아니에요. 가족을 위한 거죠. 지은은 물었다. 그럼 당신의 사랑은 뭐예요? 수아의 시선이 지은에게 고정되었다.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느껴져요. 바람이 불어오는 밤, 두 사람은 키스했다. 부드럽고 조심스러운 키스. 달빛 아래 창가에서 지은의 가슴은 터질 듯 했다. 이게 운명이야. 하지만 수아의 전화벨이 울렸다. 민준이었다. 내일 서울로 돌아가야 해. 수아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제주의 밤은 그렇게 끝났다. 행복과 이별의 경계에서. 서울로 돌아온 후 지은의 소설은 급속히 써졌다. 달빛의 속삭임이라는 제목으로 수아를 모델로 한 이야기. 출판사 편집자는 감탄했다. 이건 히트할 거예요. 하지만 지은의 마음은 불안했다. 수아와의 만남이 줄어들었다. 민준과의 만남이 잦아졌기 때문이다. 카페에서 만날 때마다 수아의 눈빛에 죄책감이 스며들었다. 미안해. 시간이 없어. 지은은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 기다릴게. 그러나 기다림은 고통이었다. 어느 날 지은은 우연히 민준을 만났다. 카페 근처에서 수아와 손잡고 있는 그를. 수아의 미소는 어색했다. 지은은 도망치듯 집으로 돌아왔다. 창가에 서서 울었다. 왜 나일까? 왜 이제야? 달이 그녀를 비추었다. 그 밤 꿈이 다시 왔다. 수아가 창가에서 외쳤다. 도망치지 마. 이건 우리 운명이야. 봄이 왔다. 서울의 거리는 벚꽃으로 물들었으나 지은의 마음은 여전히 겨울이었다. 소설은 출간 준비에 들어갔고 그녀는 바쁜 나날을 보냈다. 하지만 수아의 빈자리가 컸다. 카페에 가도 수아는 교대 근무로 자리를 비웠다. 문자는 짧아졌다. 바빠. 나중에. 지은은 그 나중에를 기다리며 창가에 앉아 달을 보았다. 제주의 키스, 그 따스함이 아직 가슴에 남아 있었다. 그러나 현실은 냉정했다. 민준과의 관계가 공고해지는 소문이 들려왔다. 수아의 가족이 결혼식을 서두르고 있다는? 지은은 참지 못하고 수아를 찾아갔다. 부산으로. KTX를 타고 내려간 그녀는 수아의 고향 마을을 헤맸다. 작은 어촌, 바다 냄새가 진동하는 그곳. 수아의 집은 언덕 위에 있었다. 문을 두드리자 수아의 어머니가 나왔다. 수아는 바다에 갔어요. 지은은 해변으로 달려갔다.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 속에 수아가 앉아 있었다. 스케치북을 들고, 그러나 연필은 멈춰 있었다. 왜 왔어? 수아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은은 앉아서 말했다. 너를 보고 싶어서. 이게 끝나면 안 돼. 수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끝났어. 이미. 민준 오빠와 결혼할 거야? 엄마가. 아프시고 집안이 지은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사랑이 아니면 왜? 내 꿈을 포기할 수 없어. 수아는 고개를 저었다. 사랑. 그게 뭔지 모르겠어? 가족이 전부야.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거짓말을 했다. 지은은 수아를 끌어안았다. 바다 바람이 그들을 감쌌다. 나랑 도망쳐. 서울로. 내 그림을 그리게 해줄게. 그날 밤 수아의 집에서 두 사람은 몰래 만났다. 어머니의 방에서 잠든 사이 창가에 앉아 속삭였다. 수아가 말했다. 너의 소설 봤어. 나 모델이지? 그 안에 나의 자유가 있어. 지은은 웃었다. 그래. 우리 이야기야. 키스가 이어졌다. 깊고 절박한. 하지만 새벽 민준의 차 소리가 들려왔다. 수아는 지은을 숨겼다. 가지마, 제발. 민준의 목소리가 집 안을 울렸다. 수아야, 결혼식 날짜 정했어. 내 부모님도 좋아하세요? 지은은 창밖으로 빠져나와 기차역으로 향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부산을 떠나며 그녀는 다짐했다. 포기하지 않을게. 서울로 돌아온 지은은 소설을 완성했다. 출간 당일 서점 행사에서 수아를 초대했다. 문자가 갔다. 와, 내가 주인공이야. 의 수아는 오지 않았다. 대신 민준이 나타났다. 수아가 결혼 준비로 바빠요? 축하해요. 작가님. 그의 미소는 차가웠다. 지은은 무너졌다. 그 후 지은은 술에 취해 밤거리를 헤맸다. 옛 연인의 배신이 떠올랐다. 다 똑같아. 사랑은 환상. 하지만 다음 날 카페에 수아가 있었다. 눈이 붉게 충혈된 채 미안. 왔어. 내 행사의 지은은 그녀를 안았다. 늦었지만 고마워. 두 사람은 한강 다리 아래로 갔다. 벚꽃 잎이 흩날리는 그곳에서 수아가 울었다. 민준 오빠가 강요해. 하지만 내가 보고 싶어. 그날부터 그들의 만남은 비밀스러워졌다. 카페 뒤 골목, 지은의 아파트 창가. 달빛 아래 두 사람은 서로를 탐했다. 수아의 손길은 부드럽고 지은의 속삭임은 뜨거웠다. 이게 사랑이야. 느껴.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처음 느껴보는. 하지만 비밀은 오래가지 못했다. 민준이 수아의 핸드폰을 확인했다. 지은의 메시지. 오늘 밤 창가에서 기다려. 분노한 민준은 수아를 다그쳤다. 그 여자 누구야? 왜? 수아는 떨며 말했다. 친구야. 하지만 민준은 믿지 않았다. 그는 지은에게 연락했다. 수아를 내버려 둬. 그녀는 내 약혼녀야. 의 지은은 웃었다. 그녀의 마음은 내 거야. 전쟁이 시작되었다. 여름이 다가왔다. 더위 속에 지은의 소설은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인터뷰에서 그녀는 말했다. 이 이야기는 운명에 대한 거예요. 피할 수 없는 끌림. 기자들은 감탄했으나 지은의 마음은 불타고 있었다. 수아와의 만남은 위험해졌다. 민준의 감시가 심해진 탓이다. 어느 날 수아가 지은의 아파트로 왔다. 문을 열자마자 그녀는 지은을 끌어안았다. 도망치자. 이제야 결심했어. 두 사람은 계획을 세웠다. 제주로 다시. 하지만 떠나기 전날 수아의 어머니가 쓰러졌다. 병원으로 달려간 수아는 지은에게 문자를 보냈다. 미안. 갈 수 없어. 지은은 혼자 제주에 갔다. 빈 해변에서 그녀는 울었다. 왜 또 돼? 가을 바람이 서울을 스쳤다. 지은의 아파트는 고요했다. 소설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마음은 텅 비어 있었다. 수아의 문자는 드물어졌다. 엄마가 나아졌어. 결혼식 준비 중. 그 말은 지은을 찔렀다. 그녀는 창가에 앉아 달을 보았다. 이게 끝인가? 꿈은 더 이상 오지 않았다. 대신 악몽이 찾아왔다.
수아가 베개포를 입고 민준과 서 있는 장면. 지은은 포기하려 했다. 새로운 원고를 시작했다. 이번에는 이별에 대한 이야기. 하지만 펜 끝이 떨렸다. 수아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 미소, 그 손길. 아니. 싸워야 해. 그녀는 부산으로 다시 갔다. 이번에는 민준을 만나기로 했다. 카페에서 기다리던 민준은 차가운 눈빛이었다. 왜 왔어? 지은은 직시했다. 수아를 사랑해. 그녀를 놓아줘. 민준은 웃었다. 사랑. 그건 내 환상일 뿐이야. 수아는 가족의 딸이야. 내가 뭘 알아? 대화는 격렬해졌다. 민준이 말했다. 수아가 내 소설 읽었어. 그 안에 내가 그녀를 유혹한 거 다 알아. 이지은은 충격받았다. 그건 우리의 이야기야. 민준은 일어났다. 결혼식 초대할게. 와서 봐. 그녀가 내 거라는 걸. 지은은 부산을 떠나며 결의했다. 볼게. 끝까지. 결혼식 날이 다가왔다. 부산의 작은 교회. 지은은 멀리서 지켜보았다. 수아의 베개포는 아름다웠으나 그녀의 눈빛은 죽어 있었다. 민준이 서약을 할 때 수아의 시선이 지은에게 머물렀다. 그 순간 교회 문이 열리며 바람이 불었다. 지은은 참지 못하고 앞으로 나섰다. 멈춰. 수아, 이게 내가 원하는 거야? 혼란이 일었다. 수아의 어머니가 소리쳤다. 저 여자가 누구야? 민준이 지은을 밀쳤다. 나가. 하지만 수아가 말했다. 지은아. 미안해.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으나 전래당을 울렸다. 수아는 예포를 벗고 지은에게 달려왔다. 가지마. 나랑 가. 두 사람은 교회를 빠져나왔다. 바다로 향하는 길, 눈물이 흘렀다. 늦었어. 하지만 이제야 자유로워. 민준의 추격이 시작되었다. 그는 수아의 가족을 동원해 그녀를 찾았다. 배신자야. 아버지의 외침이 수아의 가슴을 찔렀다. 두 사람은 서울로 도망쳤다. 지은의 아파트에 숨어들었다. 그곳 창가에서 그들은 서로를 안았다. 이제 우리야. 하지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민준이었다. 수아, 문 열어. 용서할게. 수아는 떨었다. 어떻게 해? 지은은 말했다. 직면해. 내 마음을 말해. 이 문을 연수하는 민준을 보았다. 미안해, 오빠. 사랑할 수 없어. 진짜 사랑을 만났어. 민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 여자 때문이야? 그녀가 내 인생 망쳤어. 그는 지은을 노려보았다. 너 같은 게? 싸움은 격렬해졌다. 민준이 지은을 때리려 하자 수아가 막아섰다. 하지마. 그 순간 이웃들이 달려와 민준을 제지했다. 그는 끌려나갔다. 후회할 거야. 그의 외침이 복도를 메웠다. 그 후 수아는 가족과 대면했다. 어머니의 병실에서 그녀는 울며 말했다. 엄마, 미안해. 하지만 이게 내 길이야.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내 행복이 제일이야. 가봐. 수아의 눈물이 어머니의 손을 적셨다. 두 사람은 제주로 떠났다. 이번에는 영원히. 섬의 작은 집에서 수아는 그림을 그렸다. 지은의 초상, 달빛 아래 창가의 그들. 지은은 소설 속편을 썼다. 운명은 배신을 넘어선다. 가을 제주는 따스했다. 두 사람의 사랑은 깊어졌다. 밤마다 창가에서 키스하며 그들은 속삭였다. 영원히.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민준의 복수가 시작되었다. 그는 지은의 소설을 비난하는 기사를 냈다. 작가의 환상, 현실을 왜곡하다. 언론이 달려들었다. 지은의 명예가 실추되었다. 출판사가 압박했다. 이혼. 아니, 이별 이야기로 바꿔. 지은은 고통스러웠다. 이게 우리 현실이야. 수아는 지은을 안심시켰다. 무섭지 않아. 함께라면. 하지만 수아의 가족도 흔들렸다. 아버지가 연락했다. 돌아와. 그 여자 버려. 수아는 울었다. 아빠, 이해해줘.
겨울이 다시 왔다. 눈 내리는 제주에서 두 사람은 위기를 맞았다. 민준이 섬으로 왔다. 호텔 로비에서 그를 만난 지은은 말했다. 그만해. 수아는 행복해. 민준은 비웃었다. 행복. 내가 그녀를 망쳤어. 그는 수아의 과거를 폭로했다. 수아는 나랑 이미 얘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지은의 마음에 균열이 생겼다. 의심이 싹 텄다. 지은은 수아에게 물었다. 민준이 말한 게 진짜야? 수아는 충격받았다. 아니. 믿어줘. 하지만 지은의 눈빛이 변했다. 증명해. 유수아는 상처받았다. 증명. 사랑은 증명이 아니야. 의심은 독처럼 퍼졌다. 지은의 마음속에. 민준의 말은 거짓이었으나 그녀의 과거 트라우마를 자극했다. 옛 연인의 배신이 떠올랐다. 다 똑같아. 제주의 집은 차가워졌다. 수아의 그림 소리가 멈췄고 지은의 펜은 원고지를 찢었다. 밤마다 창가에 앉아 달을 보며 지은은 물었다. 운명은 왜 나를 시험해? 수아는 애썼다. 아침마다 커피를 타주고 지은의 손을 잡았다. 믿어. 나의 모든 게 너야. 하지만 지은은 물러섰다. 시간이 필요해. 그녀는 혼자 서울로 갔다. 출판사 미팅을 핑계로. 강남의 호텔방에서 지은은 울었다. 전화가 왔다. 민준이었다. 봤지? 수아의 진짜 모습. 그는 사진을 보냈다. 수아와의 옛 사진, 하지만 조작된 키스 장면. 지은의 세상이 무너졌다. 다음 날, 지은은 수아에게 문자를 보냈다. 끝내자. 이건 착각이었어. 수아의 전화가 왔다. 안 돼. 만나서 이야기해. 지은은 받지 않았다. 제주로 돌아가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부산으로 향했다. 수아의 가족을 만나기로. 어머니는 병실에서 지은을 맞았다. 수아가 많이 아파해요. 지은은 물었다. 민준의 말이 진짜예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아니요. 그 애는 착한데 가족의 짐을 지려 해요. 당신을 사랑해요. 지은은 후회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수아는 제주 집을 나와 서울로 왔다. 지은의 아파트를 찾았으나 문은 잠겨 있었다. 지은아. 왜? 수아는 문 앞에서 주저앉아 울었다. 이웃이 달려와 그녀를 데려갔다. 그 이웃, 지은의 옛 친구 혜린이었다. 수아 씨. 지은이가 지금 힘들어요. 혜린의 집에서 수아는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혜린은 지은의 과거를 알았다. 그 애는 배신을 두려워해. 하지만 당신이 진심이라면 기다려.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기다릴게. 영원히. 지은은 홀로 방황했다. 한강 다리에서 벚꽃잎이 떨어지는 가을 끝자락. 그녀는 소설을 불태웠다. 이건 거짓이었어. 하지만 제 속에서 수아의 이름이 떠올랐다. 아니. 진짜야. 그녀는 제주로 돌아갔다. 집은 텅 비어 있었다. 수아의 스케치북만 남아. 그 안에 지은의 눈물 자국이. 민준의 복수는 계속되었다. 그는 언론에 지은의 스캔들을 퍼뜨렸다. 베스트셀러 작가의 동성연애, 가족 파탄 일으키다. 기사들이 쏟아졌다. 지은의 출판사가 계약을 해지하려 했다. 이미지 문제야. 지은은 무너졌다. 이게 사랑의 대가? 그 순간 수아가 나타났다. 서울에서 날아온 그녀는 지은을 안았다. 봤어. 다. 하지만 상관없어. 너와 함께라면. 지은은 울었다. 미안. 믿지 못했어. 두 사람은 다시 제주로. 이번에는 화해의 키스. 창가에서 달빛 아래. 이제 진짜야. 하지만 민준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수아의 어머니를 설득했다. 그 여자가 수아를 망쳐. 어머니는 약해진 몸으로 수아에게 전화했다. 돌아와. 엄마 혼자 못 살아. 수아의 마음이 흔들렸다. 엄마. 지은은 알았다. 가족이 우선이야. 수아는 울며 떠났다. 기다려.
돌아올게. 겨울 제주는 외로웠다. 지은은 혼자 창가를 지켰다. 꿈이 돌아왔다. 수아가 미소 짓는 꿈, 이건 끝이 아니야. 수아의 부재는 지은을 삼켰다. 제주의 집은 차갑고 바다 소리는 그녀의 슬픔을 증폭시켰다. 매일 아침, 지은은 수아의 스케치북을 펼쳤다. 그 안의 그림들은 그녀의 영혼이었다. 돌아와 속삭임이 바람에 실려갔다. 서울로 간 수아는 어머니 곁을 지켰다. 병실의 불빛 아래 그녀는 지은의 사진을 보며 울었다. 엄마, 이해해줘. 이 사랑이 내 전부야. 민주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수아를 찾아왔다. 내 엄마가 나한테 부탁했어. 돌아와. 수아는 거절했다. 아니야. 이제 자유로워. 하지만 민준의 말은 교묘했다. 지은이. 그녀는 스캔들 때문에 무너졌어. 내 탓이야. 수아의 마음에 균열이 생겼다. 내 탓. 그녀는 지은에게 전화했다. 괜찮아. 지은의 목소리는 약했다. 그래. 너만 돌아오면? 봄이 왔다. 제주의 벚꽃이 피었으나 지은의 마음은 여전히 얼어붙어 있었다. 그녀는 새로운 소설을 시작했다. 이번에는 용서에 대한 이야기. 배신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펜 끝이 움직일 때마다 수아의 얼굴이 떠올랐다. 출판사는 돌아왔다. 이번엔 솔직하게 써. 내 이야기로.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수아는 어머니의 회복을 지켜보았다. 엄마, 나 결혼할 거야? 하지만 민준 오빠가 아니야.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돼서 수아는 자유를 얻었다. 제주로 날아갔다. 공항에서 지은을 기다리는 그녀의 손에는 꽃다발이 들려 있었다. 돌아왔어. 영원히. 두 사람의 재회는 폭풍 같았다. 집으로 돌아온 그들은 서로를 탐했다. 키스, 포옹, 속삭임. 이제 아무도 못 갈라놓아. 이 창가에서 달이 그들을 지켜보았다. 수아는 다시 그림을 그렸다. 이번에는 두 사람의 모습. 우리 운명. 하지만 민준의 그림자는 여전했다. 그는 제주에 왔다. 섬의 작은 바에서 지은을 만났다. 포기 안에 수아는 내 거야. 지은은 웃었다. 이미 늦었어. 민준은 분노했다. 내가 그녀를 속였어. 그 소설, 다 거짓말이야. 그는 수아의 과거를 이용해 협박했다. 부산에서 그녀는 나랑 밤을 보냈어. 거짓이었으나 지은의 상처를 건드렸다. 지은은 수아에게 말했다. 민준이. 또 수아는 화를 냈다. 믿지 마. 그건 그의 함정. 하지만 지은의 의심이 되살아났다. 증거는. 수아는 상처받았다. 또. 왜 항상 나한테만. 그녀는 집을 나갔다. 제주의 밤거리를 헤매며 울었다. 다음 날 민준이 수아를 찾아갔다. 봤지? 지은은 너를 믿지 않아. 수아는 흔들렸다. 아니야. 하지만 그녀는 지은에게 문자를 보냈다. 잠시 혼자 있을게. 지은은 무너졌다. 또 배신인가? 혜린이 제주로 왔다. 지은의 친구로서. 수아는 진심이야. 민준의 거짓말에 속지 마. 지은은 울었다. 두려워. 잃을까 봐. 혜린은 말했다. 사랑은 두려움을 이겨. 수아는 부산으로 돌아갔다. 어머니와 이야기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엄마, 나 싸울게. 그녀는 증거를 모았다. 민준의 조작된 사진을 폭로할 자료. 제주로 돌아온 수아는 지은 앞에 섰다. 봐, 이게 진실이야. 지은은 용서했다. 미안. 사랑해. 두 사람은 민준을 고소했다. 협박과 명예훼손. 법정에서 민준은 패배했다. 미안해. 그의 사과는 공허했다. 수아는 말했다. 이제 자유야. 여름 제주에서 그들의 사랑은 꽃피었다. 해변 산책, 창가의 밤, 운명은 우리 편이야. 여름의 제주는 열정적이었다. 파도 소리와 함께 지은과 수아의 사랑은 깊어졌다. 아침에 일어나 서로를 보며 웃고 낮에는 그림과 글을 함께 만들었다. 수아의 전시회가 열렸다.
제주의 작은 갤러리에서 그녀의 그림들은 관객을 사로잡았다. 이건 내 연인에게 바치는 거예요. 수아의 말에 박수가 터졌다. 지은은 구석에서 지켜보았다. 눈물이 고였다. 자랑스러워. 지은의 소설 속편도 성공했다. 달빛의 약속. 서점에서 사인회 중 팬이 물었다. 진짜 이야기예요. 지은은 미소 지었다. 네, 우리의 운명. 수아는 멀리서 손을 흔들었다.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다. 사랑의 불꽃. 하지만 과거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수아의 아버지가 제주를 찾았다. 수아야, 용서해. 이제 이해했어. 그는 지은에게 고개 숙였다. 딸을 행복하게 해줘. 지은은 감동했다. 약속할게요. 가족의 축복이 내려앉았다. 민주는 사라졌다. 그의 복수는 끝났고 그는 부산으로 돌아갔다. 이질게 그의 마지막 문자는 수아의 휴대폰을 떠났다. 수아는 지은에게 말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가을이 왔다. 두 사람은 서울로 돌아갔다. 지은의 아파트, 그 창가에서 새로운 삶이 피어났다. 수아는 미술 스튜디오를 열었고 지은은 강연을 다녔다. 밤마다 그들은 요리를 하고 영화를 보며 웃었다. 이게 행복이야. 이 지은의 속삭임에 수아가 대답했다. 그래. 우리 행복. 그러나 작은 갈등이 생겼다. 지은의 바쁜 일정으로 만남이 줄었다. 수아는 외로움을 느꼈다. 너만의 세상이야. 지은은 사과했다. 미안. 너 없인 안 돼. 그들은 대화를 통해 극복했다. 더 솔직하게 이 사랑은 성장했다. 겨울, 눈 내리는 서울. 두 사람은 한강에서 스케이트를 탔다. 넘어지며 웃고 안아주며. 창가로 돌아온 그들은 와인을 마셨다. 올해도 고마워. 키스가 이어졌다. 새해가 밝았다. 제주로 여행 간 두 사람은 해변에서 약속했다. 영원히 함께. 반지가 오갔다. 아니, 은반지가. 결혼. 우리 방식으로. 새로운 해는 변화로 가득했다. 지은과 수아는 서울 외곽에 작은 집을 샀다. 창가에 달이 잘 보이는 그곳. 수아의 스튜디오는 번창했고 지은의 책은 시리즈가 되었다. 팬레터가 쌓였다. 당신의 사랑 이야기, 제게 용기를 줬어요. 지은은 수아에게 읽어주었다. 우리가 한 일. 여름 휴가, 부산으로 갔다. 수아의 고향에서 가족 모임.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 환영해. 지은 씨 식탁은 웃음으로 가득했다. 바다 산책 중 수아가 말했다. 여기서 시작됐어. 내 자유. 가을 전시회에서 수아의 그림이 상을 받았다. 달빛 아래 그녀. 제목은 그들의 이야기. 지은은 무대에 올라 수아를 안았다. 자랑스러워. 겨울, 눈보라 속 여행. 강원도의 산장. 벽난로 앞에서 이야기를 나눴다. 미래는 어때? 지은이 물었다. 수아는 웃었다. 아이. 입양. 언젠가 이 꿈을 공유했다. 작은 시련. 지은의 건강 문제. 과로로 쓰러졌다. 병원에서 수아가 지켰다. 쉬어. 내가 있어. 회복 후 지은은 변화했다. 균형을. 봄, 제주 다시. 해변 결혼식. 친구들, 가족. 영원히. 서약 중 눈물이 흘렀다. 시간이 흘렀다. 2년 후 두 사람은 안정된 삶을 살았다. 지은의 책은 영화화되었다. 드라마 속 주인공은 그들의 모습. 시사회에서 수아가 속삭였다. 우리 이야기. 수아의 갤러리는 국제적. 해외 전시. 지은이 동행했다. 파리, 로마. 세계가 우리를 봐. 가족도 커졌다. 입양한 아이, 하윤. 5살 소녀. 집은 웃음소리로 가득. 창가에서 하윤이 그림을 그리고 수아가 가르쳤다. 지은은 동화 썼다. 작은 갈등. 일과 가족 균형.